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이제 12시 반, 매일 낮 12시 반에 방송을 하니까요. 여러분들 항상 저희 방송 주변에도 많이 좀 홍보해 주세요. 지금 보니까 실시간 시청자분이 242분, 245분 지금 현재 시청하고 계신데요. 한번 오늘 좀 저희 한번 실시간 시청 1000명 좀 돌파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주변에 홍보해 주시고요. 많이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여론조사 악화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먼저 나눠볼까 합니다. 좀 어떻게 보면은 뭐 좌파 탈출은 뭐 지능순이다 뭐 이런 말이 좀 인터넷에 많이 돌고 있는데 이제 국민들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진실을 좀 많이 깨닫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한번 사진 한번 좀 올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자, 51.6%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드디어 과반을 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게 더더욱 놀라운 게 이 여론조사가 다른 것도 아니고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였어요. 리얼미터. 예,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약간 좀 좌파 진영에 좀 유리한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뭐 그동안 의구심들이 많았던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여기서 51.6% 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넘었다라고 나왔습니다. 네, 사진 내려주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저는 이게 사실 이게 보면은 되게 놀라운 게 이제 이게 딴 거보다도 이제 51.6%라는 수치가 좀 재밌더라고요. 이게 보면 이제 한번 또 다음 사진도 한번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보면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수행 평가가 보면 이제 말 그대로 이게 데드 크로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제 부정 평가가 뭐 긍정 평가를 앞선 이제 데드 크로스가 이제 취임 후 처음으로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요. 참 이 그래프를 보면 참 이제 좀 뭐 제 개인적으로는 참 흐뭇합니다. 네, 드디어 이제 우리 국민들이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좀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만 다 각자 이 뭐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각자 박수를 한번 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네, 사진 내려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민주당 여기서 마침 요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이 36.3%, 자유한국당이 25.6%로 뭐 나왔다고 하는데요. 뭐 이제 뭐 많이 이제 그 격차도 좁혀지고 있고 사람들이 이제 많이 좀 실체를 좀 깨닫는 것 같아요. 그동안 뭐 정의로운 척, 뭐 깨끗한 척, 뭐 다 했었는데 결국은 진실이 드러나는 거죠. 진실이. 네, 진실이 드러나는 건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51.6%라는 수치가 참 좀 재밌는 수치인 것 같아요. 이게 참 개인적으로는 되게 기억에 남는 수치인데 이게 2012년도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가 갑자기 좀 떠오르더라고요. 그 장면 한번 사진 좀 올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제가 그때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날 박근혜 대통령 자택 앞에서 제가 지금 중계차를 했는데 이날 엄청 추웠어요. 아마 동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엄청 추워서 막 고생했던 영상인데 그때 완전 밤을 새가면서 거기서 했는데 그때 이 득표율이 51.6%였습니다. 51.6%. 네, 정말 뭐 그 1987년 이후에 그 대통령 직선제 이후에 처음으로 50%를 넘는 득표율로 대통령이 당선됐었죠. 박근혜 후보가. 이게 참 되게 놀라운 수치인데 참 이렇게 51.6%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예, 사진 내려주셔도 될 것 같고요. 국민들이 지지를 했던 대통령을 참 어떻게 보면은 탄핵, 이제 촛불 들고 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의해서 탄핵이 된 좀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왜 노무현 대통령 때 탄핵안이 의결됐을 때는 그렇게 막 국민들이나 뭐 언론이 나서서 막 예? 왜 우리가 선택한 거를 왜 너네가 결정하냐 막 난리 쳤었는데 왜 이때는 그러지 않았었는지 참 51.6%의 국민이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해서 됐던 대통령이었습니다. 네, 빈즈커피님, 아유 지금이나마 봄이 오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항상 여러분들의 슈퍼챗으로 저희가 큰 힘을 얻고 여러분 꼭 슈퍼챗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항상 와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시청해주시는 것으로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 447분이 시청해주시고 있는데 꼭 1000명 시청 꼭 이번에는 오늘은 좀 한번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네, 아무튼 뭐 이제 좀 하나 기쁜 소식이었던 것 같아가지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는 더 좀 깨우치고, 그리고 이제는 좀 자유한국당이 좀 더 호감 있는 인물이 하루빨리 당대표로 나서고 또 대선 후보로 나와서 말 그대로 대안 정당의 모습으로 빨리 좀 돌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주제 뭐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자, 이걸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왜 부정평가를 받았느냐라고 하면 무엇보다도 제가 볼 때는 이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정말 끔찍한 일이지 않습니까? 네. 권력이 민간인을 이렇게 사찰하고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네, 이렇게 무서운 부분이 지지율을 하락하는 데 있어서 말 그대로 좌파 탈출 우리 국민들이 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이제 김태우 전 그 수사관이 그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만들어 지방선거 뒤 사퇴 종용 이렇게 했다는 이제 또 폭로가 좀 있으면서 또 여러분들이 많이 좀 충격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특감반장, 그죠? 이인걸이죠. 이인걸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의 지시로 네, 공공기관 전국에 있는 330곳 공공기관의 사장과 감사 등 정부가 임명하는 660여 명의 명단, 그 이력, 임기 등을 뭐 이렇게 제작하도록 하고 또 제작했다라는 그런 폭로입니다. 네, 사진 내려주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뭐 이 중에서 뭐 친야권인,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자유한국당이나 아무튼 뭐 민주당과는 좀 다른 친야권 인사들에 대해서는 뭐 100명에서 200명을 추린 뒤 뭐 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했다라고 하는데요. 참 박근혜 대통령 때는 그렇게 뭐 블랙리스트 작성했다고 뭐 촛불 들고 광화문에 나왔던 그 사람들이 이럴 때는 또 왜 조용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빨리 촛불 들고 나와주세요. 왜 요새 왜 안 나오십니까? 이거 뭐 니 편 내 편 편가르기 하느라고 안 나오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참 이거 보면 내로남불이 아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촛불 들고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네. 자, 그러면서 뭐 이거에 대해서 이인걸 뭐 특감반장이었다는 사람은 뭐 명단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사실은 있지만 뭐 정치 성향 등에 대한 파악을 시킨 적은 없다라고 하는데요. 그 명단 왜 작성한 겁니까? 명단. 네. 명단 작성한 거 뭐 이거 뭐 말 그대로 뭐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 뭐 이런 뭐 얘기랑 똑같은 겁니까? 명단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건 있지만 뭐 정치 성향 등에 대한 파악은 시킨 적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참 이런 식으로 뭐 부인하고 보면은 뭐 다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니까 뭐 아닌 말고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이런 거 이제는 우리가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승리합니다. 네, 여러분들 꼭 이거 뭐 맨날 국민들을 개돼지로 여겨서 그 순간만 지나면 여러분들 다 잊겠지라고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것 같은데 정말로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됩니다. 자,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자, 블랙리스트 없다더니 환경부가 6시간 만인 어제 자정 긴급 시인. 이게 제가 아까 하려던 얘기예요. 이거 어제도 제가 얘기하긴 했습니다만 어제 이제 김태우 수사관이 그 뭐 환경부 블랙리스트 이제 그 폭로하지 않았었습니까? 뭐 자유한국당이 했나요?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폭로가 되니까 이제 뭐 환경부가 일단 부랴부랴 뭐 없었다 뭐 그런 거 한 일 없다 뭐 일단 부인하고 보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결국은 뭐 내용이 뭐 구체적으로 나오고 하니까 뭐 결국은 뭐 시인했죠. 자, 사진 내려주셔도 될 것 같고요. 이게 보면 이게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실제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일단 부인하고 보는 거예요. 부인하고. 그러니까 일단 이게 보면 환경부가 이제 리스트 드러났잖아요. 이거 말고도 이거 이제 빙산의 일각입니다. 네. 330곳 블랙리스트 다 만들었다는 거 그 의혹에 대해서 특검해야 됩니다. 특검. 무조건 특검해야 됩니다. 이거 자유한국당이 이거 분명히 이거부터 해야 돼요. 이거 민간인 사찰 문제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네. 언론이 너무 조용함. 여러분,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언론은 이미 민주노총에 장악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가 그렇게 중요한 거고요. 유튜브를 그렇게 문재인 정부가
잡아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유튜브 계속 놔뒀다가는 큰일 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뉴미디어 시대인데 그 좌파들은 1988년 언노련 만들면서 참 30년 넘게 작업을 했죠. 정말 언론을 어떻게 하면 장악할까. 근데 거의 언론 자체는 장악이 됐더니만 이제 뉴미디어가 생긴 거예요.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유튜브가. 네. 그러니까 뭐 언론은 뭐 말 그대로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뭐 일부 지금 뭐 조선 동아 정도만 지금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좀 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무튼 뭐 김태우 뭐 수사관이 뭐 저기 여러 가지 뭐 이건 뭐 김태우가 그냥 본인이 한 거다라고 뭐 하고 뭐 했는데 지금 뭐 어이없다는 거죠. 자기는 뭐 감사관실에 뭐 문건 작성을 요청한 적도 없다. 그리고 책임을 나한테 전가하기 위해서 이제 정반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뭐 이런 진실은 특검에서 제가 볼 때는 특검에서 반드시 진실이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 예,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많이 유튜브 응원해 주시고요. 유튜브 이제 656명 시청해 주시고 계신데요. 꼭 660명까지 꼭 저기 여러분들 꼭 오늘 한번 좀 1000명 만들어 주시죠. 1000명. 네,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다음 사진 한번 좀 넘겨 주실까요? 자, 이것도 보면 정말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 원비어 씨 미국 국민이 그 참 얼마나 이제 그 충격적인 그 고문을 받았는가가 지금 이제 미국에서 지금 드러났다고 하는 건데요. 이제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보면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베릴 하월 판사가 이제 이제 원비어의 마지막 순간 가족들의 증언을 토대로 이렇게 뭐 묘사한 부분도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VOA 방송을 통해서 이제 원비어가 이제 그 치과 엑스레이 사진을 이제 공개했는데 보시면 1번과 2번은 원래 원비어 씨의 모습이었는데 아래에 이제 그 실제로 이제 미국으로 본토로 돌아왔을 때 치아가 지금 완전히 그냥 뒤쪽으로 빠져 있어요. 보면 얼마나 끔찍한 일을 당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 지금 언덕 저편에님 이제 사진 내려주셔도 될 것 같고요. 언덕 저편에님 죄송하지만 왜 고성국 방송 끝나는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라는 글을 좀 쓰시는 것 같은데 좀 계속 같은 글 반복은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는 고성국 방송에 굳이 뭐 따라가야 될 이유가 없고요. 네. 자, 또 다음 사진 한번 좀 해주실까요? 자, 이게 참 제가 보면은 참 황당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건 좀 아셔야 돼요. 지금 이 원비어가 북한의 어느 정권에서 지금 이 고문을 당하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망을 한 겁니까? 예? 김정은 정권이에요. 김정은 정권. 김정은 정권은 제가 명확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독재자 살인마 정권이에요. 독재자 살인마 정권을 이게 어디냐? 저기 청와대 사랑채 앞에 있습니다. 뭐가 이렇게 좀 좋은 일이라고 이거를 이렇게 청와대 앞에다가 시민들 오가면서 또 기념사진도 찍고 말이야.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예, 말 그대로 토 나오는 그런 사진입니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다음 사진이 사진 내려주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자, 이제 원비어 관련 이런 보도들이 대한민국 언론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게 먼저 VOA, 그러니까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그러니까 미국의 소리 방송에 의해서 나오고 그걸 이제 조선일보가 이제 보도한 건데 이게 지금 사실 좀 대한민국의 언론 현실을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되게 안타깝습니다. 그 미국의 소리가 보도를 해야만 우리가 이런 걸 알 수 있는 현실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워싱턴에 마침 와 있으니까 제가 이제 미국의 소리 이런 분들나 이제 뭐 RFA 그런 자유아시아 방송 이런 분들하고 좀 이제 만날 일도 있고 한데 여러분 VOA가 뭐냐 이제 미국 국무부 소속 이제 방송인데 말 그대로 미국에서 자유민주주의의 목소리를 이제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서 만든 뭐 아주 훌륭한 방송입니다. 이게 특히 또 의미가 있는 게 또 우리 또
이승만 전 대통령께서 이제 이승만 박사가 이제 제안을 해서 이제 만든 이제 한국어 방송까지 하게 됐는데요. 이 미국의 소리 방송이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그 이제 한국을 포함해서 이제 44개 국가의 이제 44개 언어로 이제 막 이제 전파를 하는데 이게 참 창피한 얘기인데 원래 그 전에는 이제 일본 방송이 있지만 없어졌습니다. 내가 그래서 저 VOA에 계신 분한테 물어봤어요. 왜 없었는데 일본은 더 이상 그 자유민주주의의 목소리를 전파할 필요가 없으니까. 참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다. 이게 정말. 네. 근데 그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 올해 1월부터 이 VOA가 그 이제 방송 영역을 좀 더 확대했다고 해요. 그래서 좀 뭐 좋은 훌륭한 젊은 기자분들도 많이 좀 뽑고 그래서 방송 영역을 많이 하고 좀 뭐 페이스북도 하고 뭐 이렇게 방송을 많이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의 목소리를 우리라도 전파해야 된다라는 그 미국의 입장이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네? 참 창피한 일입니다. 창피한 일. VOA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더 확대됐다라는 거는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지금 미국의 그 시각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민주주의와 자유의 확산이 목표고 최근에는 정보가 억압된 지역에 정확하고 객관적 정보를 전달하는 의미를 위해서 VOA를 이제 확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정보가 억압된 지역. 네. 과연 어느 나라일까요? 자, 여러분께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이제 뭐 교민뿐만이 아니라 뭐 유학생이나 뭐 하다못해 뭐 한국에서도 훌륭하신 기자분들 이제 하면 저는 VOA 그리고 RFA 이런 방송에도 많이 진출해서 대한민국의 억압된 목소리를 좀 많이 전파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또 다음 사진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자, 제가 볼 때는 이제 한미 관계라는 게 제가 볼 때 이렇습니다. 이게 바로 현실이에요. 네. 미국이 방위비 협정 기간을 이제 5년에서 1년으로 이제 돌연 제한했다. 이게 뭐냐면 지금 한국 지금 제가 볼 때 지금 한미 관계 지금 최악입니다. 예? 한미 관계 최악이에요. RFA가 뭐냐면 자유아시아 방송입니다. 자유아시아 방송. 네. 자, 원래는 그동안 원래 그 5년에 한 번씩 그 이제 방위비 분담금을 협상을 하는데 이제부터 1년마다 하자 이거예요, 미국이. 네. 왜냐하면 이제 뭐 우리가 뭐 한국 사정 봐줄 필요 없다는 겁니다. 네. 이게 얼마나 뭐 심각한 일입니까? 뭐 미국이 진짜 뭐 이렇게 맨날 뭐 황당한 일만 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굳이 뭘 이렇게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사진 내려주셔도 될 것 같고요. 여러분은 아셔야 될 게 미국 사람들은 실제로 립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말로는 막 너희 형편없는 놈아라고 말은 안 합니다. 직설적인 표현 안 해요. 근데 이미 마음속은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예요. 말로는 좋은 말 다 하죠. 뭐 아주 뭐 문재인 뭐 훌륭한 사람이다. 뭐 굿맨 뭐 이러지언정 그 안에 있는 뼈를 알아야 돼. 뼈. 미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립 서비스가 있습니다. 예? 면전에다 대고 망신 주는 거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은. 네. 이런 게 바로 실제 미국의 지금 분노입니다. 분노. 네. 참. 자, 저는 사실 미국이 그럴만 하다고 봐요. 제가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이거는 사실 제가 보면 이건 제가 미국 학생들 상대로 제가 이제 강의를 여기 와서 이제 좀 연구원으로 있기 때문에 좀 강의를 학부생들 상대로 강의를 좀 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강의하면서 제 화면에 한번 띄웠던 건데 그 지난 이제 한국 전쟁 1950년 6.25 전쟁 때 미군이 36,000명이 사망했습니다. 36,000명이. 왜 미국이 이 멀리 있는 한국에 와서 이렇게 그 정말 아까운 청춘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10만 3천 명이 부상을 입었고요. 그리고 8천 명은 아직도 실종 상태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이런 일을 했어요. 제가 그 옆에 있는 사진은 뭐냐면 이제 Freedom is not free. 이게 바로 이제 워싱턴 DC에 여러분들이 그 링컨 기념관 가보시면 그 다음 사진이 혹시 그 사진이 좀 있을까요? 이거 사진 잠깐 내려주시면 되고요. 네.
다음 사진도 한번 올려주실까요? 네, 올리셨죠? 네, 아니요, Freedom is not free. 네, 이게 뭐냐, 어디 있냐면 여러분들 꼭 워싱턴 DC 오면 정말 여기를 꼭 가보셔야 됩니다. 네, 여기를 꼭 가보셔야 돼요. 이게 링컨 기념관에서 많이 사진만 찍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링컨 기념관 바로 옆에 이제 뭐라 그러죠? 한국 전쟁 추모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 기념비가 있는데요. Freedom is not free. 예, 말 그대로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이게 수많은 미국 젊은이들이 그 멀리에 있는 대한민국에 가서 그렇게 목숨을 잃고 다쳐가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서 이렇게 싸운 거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진은 두고두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네, 꼭 워싱턴 DC 오시면 꼭 링컨 기념관만 가지 마시고 링컨 기념관 옆에 있는 한국 전쟁 추모공원 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진 내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정말 저는 이게 제가 또 워싱턴 DC에 있기 때문에 전 여기서 되게 가까워요. 제가 있는 곳에서. 그래서 제가 꼭 이제 좀 날씨 좋을 때마다 저기 이렇게 걸어서 가는데 정말 울컥합니다. 울컥해요. 네, 여러분들 정말 이 반미와 친북만 외치는 그 NL 계열들 여러분들이 평가해 주십시오. 네, 지금 뭐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상당수가 NL 계열들 아닙니까? NL 계열들. 뭐 그렇다고 제가 뭐 PD 계열이 뭐 더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NL 계열 사실 PD 계열들이 봐도 좀 너무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NL 계열입니다. 네, 참 여러분들 꼭 워싱턴 DC 오시면 꼭 저길 꼭 가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배은망덕이란 말이 제가 저럴 때 하고 싶어요. 전 요새 막 힘든 일 겪을 때마다 정말 배은망덕이란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정말 한미동맹은 말씀하신 대로 정말 강화하고 영원히 화이팅 해야 됩니다. 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 도시락, 갈비탕, 김밥, 줄줄이 오르는 외식 물가. 참, 도시락은 뭐 6.5%, 갈비탕은 6%, 김밥은 5.6%, 떡볶이 제가 좀 좋아하는데요. 5.3%, 짬뽕 5.2%. 다 제가 좋아하는, 예, 저 도시락도 좋아합니다. 편의점 도시락도 좋아하고요. 이게 뭐 살겠습니까, 이거? 이게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최저임금 막 올리고 뭐 포퓰리즘 하고 이러는 게 결국 여러분들이 피해를 입는 거예요. 딴 사람 피해 입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피해를 입는 거예요. 네. 자, 사진 내려주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최저임금 올리면은 여러분들 왜 평생 최저임금만 받고 살 사람들만처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최저임금을 주는 자영업자들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자영업자들로 인해서 그 기업이 성장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게다가 또 자영업자 비율이 또 되게 높아요. 자영업자들은 서민 아닙니까? 예? 참 엉뚱합니다. 엉뚱해. 네? 여러분들 이 문재인 정부는 지금 경제를 얼마나 챙기고 있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정말 무슨 언발에 오줌 넣기만 하고 있어요. 미봉책, 예, 미봉책도 되고 뭐 좀 유식하게 하면 미봉책이고 좀 이게 좀 쉽게 표현하면 이제 언발에 오줌 넣기 뭐 속담이니까요. 하는데 이거 지금 당장 이런 식으로 하면 뭐 자기 정부 문재인 정권 동안에 좀 뭐 적당히 돈 주고 이러면 뭐 사람들이 그냥 뭐 모르겠지 하겠지만 나라 망합니다. 나라 망해요. 네. 여러분들 그거 정말 아셔야 돼요. 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다음 사진도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아, 요거 말고 제가 그 구기동 그 사진, 예, 사진 잠깐 내려주시고요. 구기동 사진이 없었군요. 네. 없었나요? 예, 없었군요. 이제 또 구기동 빌라 관련 사진을 좀 하려고 그랬었는데, 예, 문재인 대통령이 뭐 구기동 빌라 관련해서 이거 기사도 여러분 한번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이건 제가 좀 실수를 했네요. 딸한테 증여를 해가지고 뭐 석 달 만에 팔았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본인은 또 이제 어떻게 좀 뭐 세금을 어떻게 좀 줄이는 방법을 연구를 한 건지 한번 이 부분도 좀 많이 좀 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보면 뭐 언제나 뭐 문준용 씨, 네?
비롯해서 문다혜 씨, 이제 아들, 딸 문제가 항상 하는데, 아휴, 뭐, 한숨만 나옵니다. 네. 자, 예, 다음 사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이고, 네. 여러분, 이제 좀 도와주십시오. 강용석, 우리 가로세로연구소 우리 소장님, 예, 법원에다가 보석 청구하셨는데, 불구속 상태에서 좀 재판을 받게 좀 여러분들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그 말 그대로 이게 본인이 서류를 위조한 게 아니라 본인은 좀 사실 지금 억울하다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왜 이분 이게 무조건 그냥 이렇게 구속된 상태로 이렇게 조사를 받아야 되나? 이분이 무슨 뭐 지금 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습니까? 지금 뭐 도주의 우려가 있습니까? 네?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받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사실 이런 식으로 되면, 네, 사진 내려주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뭐 무서워가지고 뭐 문재인 정부 비판이나 하겠습니까? 네? 참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네, 여러분들 좀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이야기는 뭐 이 정도 됐고요. 한 5분 남았는데 여러분들이랑 또 뭐 궁금한 게 있으면 또 5분 동안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쉽네요. 852명 시청 중이신데 오늘도 1000명 돌파는 좀 뭐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네, 뭐 좀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네. 그러니까요. 뭐 이제 강용석 소장님은 어떻게 도울 수 있죠? 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좀 뭐 결국은 뭐 네티즌들의 힘도 좀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기사들 보면 좀 댓글 좀 많이 좀 써주세요. 이게 보면 좀 안타까운 면들이 많습니다. 네. 저는, 홍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제 페이스북을 아마 보시면 알겠는데 저는 홍준표라는 인물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네, 용서할 수가 없어요. 왜냐? 제 페이북에도 썼지만 저는 대선 때는 그래도 뭐 문재인이 대통령 되는 거는 막아야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소신으로 저는 뭐 홍준표 당시 대선 후보는 지지했는데 대통령 후보 때 스탠스랑 또 다르게 뭐 당대표가 되고서 갑자기 또 이제 뭐 바른정당 복당파들 대거하면서 제가 볼 때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좀 뭐 친박으로 형성된 그 권력 구조에서 뭐 이제 친홍으로 자기를 좀 하려고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바른정당 복당파는 이제 자기가 이제 받아줬으니까 나한테 충성 다하겠지라는 판단으로 좀 그러면서 이제 결국 바른정당 복당파들한테 반성문도 안 받고 하니까 바른정당 복당파 입장에서는 우리 잘못한 거 없다. 원래 박근혜가 잘못한 거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럼 얘네랑 하자 해서 박근혜 이제 자신의 당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1심 재판 결과 나오기도 전에 제명시켜 버렸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뭘 잘못했냐면 문재인 정부의 정당성을 줘버렸어요. 문재인 정부에. 네? 탄핵이 부당하다라고 싸워야 될 자유한국당이 박근혜가 잘못한 사람이니까 우린 제명했어. 우린 꼬리 자르게 한 거야. 문재인 정부의 정당성을 준 겁니다. 네? 정치라는 거는 명분 싸움이에요. 명분 싸움. 근데 거기서 문재인한테 명분을 다 줘버렸어요. 홍준표 이 인간이. 전 용서 못해요. 네. 이거 뭐 자꾸 이 말하면 여러분들이 뭐 덧셈의 정치를 해야 되는데 왜 뺄셈의 정치를 하냐 하는데 여러분 뺄셈의 정치는 홍준표가 했어요. 어디서 거기 얘기는 안 하고 또 뭐 나한테만 왜 홍준표 비판을 하냐고 왜 뺄셈의 정치 하냐고 하는데 홍준표가 뺄셈의 정치를 했습니다, 여러분. 네? 어디 가서 전 개인적으로 홍카콜라 안 봐요. 왜냐? 제가 보면 조회수 1이라도 전 나오는 게 싫어요. 네. 일부러 클릭도 안 합니다. 네. 어디 가서 친박들을 바퀴벌레라고 하질 않나. 네? 말도 참 천박하게 해요, 천박하게. 참. 아니, 우파는 뭉쳐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뺄셈의 정치를 한 사람이 홍준표예요. 아, 저도 화가 나네, 갑자기. 예. 예, 저는 뭐, 배현진 앵커와 아주 친합니다. 네. 배현진 앵커가 거기 참석한 것도 알고, 뭐, 이병태 교수님도 참석한 것도 알고, 다 아는데, 좀 제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얘기한 것도 있고, 아마 그거는 이제 뭐 당사자분들께서 뭐 잘 판단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고요. 일단 개인적으로 저는 홍준표란 인간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네. 뭐 전 그거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니까요. 네. 네. 아이고, 예. 개구리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보란 듯이 좀 저희 가로세로 연구소 좀 도와주세요. 저는 사실 뭐 추접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추접하게. 예. 뭐 내가 무슨 권력을 위해서 뭐 하고 막 정말 저는 정말 원리 원칙대로 예, 무서움 없이 살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 가로세로 연구소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시청자 많이 시청해 주시는 게 저희 가로세로 연구소 도와주시는 겁니다. 네. 클린세이 맞습니다. 예. 저는 뭐 돈 문제, 여자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랑인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저 민주노총 노조에서 최승호 사장, 김세희 약점 잡으려고 그렇게 고생해서 참 가짜는 거 가지고 내가 정말 웃깁니다. 웃겨. 아이고 참. 예. 아무튼 그러니까 왜 합치냐는 얘기를 저한테 하지 마세요. 네. 아이고, 네. 대원외고 후배가 아니라, 그쵸. 후배님이시구나. 김채원은 제 동기입니다. 제 동기. 제가 이제 대원외고 국인데, 이제 좌파에서 우파로 돌아섰다는데, 아유, 너무 잘 됐네요. 네. IJ 한님, 아유, 예, 슈퍼챗, 일본에서 보내주신 것 같은데, 아유, 감사드립니다. 참, 이게 참 우파끼리 까지 맙시다 하는데, 우파를 깐 사람이 홍준표입니다, 여러분. 우파끼리 까지 말자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강요가 아니라 제 생각을 얘기한 겁니다. 제 생각을. 예. MBC 재직 중 신경민가 활동했나요? 예, 그러니까 제가 2004년도에 MBC에 입사했습니다. 그때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이제 MBC에 입사했는데 그때 MBC 보도국장이 아마 신경민 국장이었던 걸로 제가 입사했던 당시에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좀 저도 좀 오늘 후반부에 원래 30분만 하려고 했는데 좀 갑자기 재밌어져가지고 예, 좀 얘기 감독님 한 5분 더 해도 될까요? 네. 네. 지금 미국 시간으로는 지금 11시가 넘었어요. 그래서 사실 늦은 시간이긴 한데 네. 그렇습니다. 예. 880명. 예. 잘만 하면 내일쯤은 한 1000분 들어오시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네. 세희 네 자체부터 말 조심해. 네, 뭐 보니까 뭐 저한테 뭐 공격하시는 것 같은데 예, 뭐 홍준표 뭐 열심히 지지하시길 바랍니다. 네, 견문발검님. 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네, 전 무식해가지고 그런 한자 막 쓰시는 분들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거 유로하루. 네. 이거 제가 아시는 분 같은데 제 패친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보면 제가 사실 정치인들을 왜 싫어하냐면 이 사람들은 우파의 이념이라는 게 없어요. 대한민국에 우파 정당이 지금 제대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로지 권력 싸움만 하고 있어요. 권력 싸움만. 네? 그러니까 말을 저급하게 하고 뭐 이런 걸 떠나서 뭐 물론 이미지도 중요하죠. 정치인도 뭐 홍준표가 뭐 막말했다 이랬는데 난 사실 그거보다 자기가 그 권력을 잡으려고 저는 바른정당 복당파를 이용했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러면서 맨날 저기 뭐 친박한테 적대적인 행동만 하고 본인이 뺄셈의 정치를 했습니다. 본인이 뺄셈의 정치를. 그러면서 탄핵을 정당화했어요. 네,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했으니까 그럴만했다. 이렇게 정당화를 해버렸어요. 정당성을 부여한 게 바로 홍준표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김무성, 뭐 김성태 이런 사람보다 좀 홍준표가 더 용서가 안 됩니다. 예. 왜냐? 김성태를
원내대표 만들 때 그 중추적인 역할은 저 홍준표가 했다고 보고 그 이후에 뭐 수석 대변인 장제원 누가 임명했습니까? 수석 대변인, 예? 사무총장, 원내대표, 수석 대변인 다 바른정당 복당파 누가 했냐고요. 그렇습니다. 예, 뭐 또 제가 또 친한 분이기 때문에 또 인간적으로 친한 분이라서 제가 그분에 대해서는 일단 이야기를 좀 일단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예, 제이팍님, 네, 미국에 계신가 봐요. 미국 어디 계십니까? 지금 미국에 좀 동부 쪽에 계신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제가 그렇지 않아도 좀 기회가 되면 미국 동부 쪽에 계신 교민분들, 뭐 유학생분들, 뭐 오신 분들이랑 좀 모임을 좀 한번 가졌으면 좋겠어요. 보면 우리 교민사회에 우파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꽤 많은데 이게 항상 우파는 문제가 조직화가 좀 안 돼 있어요. 조직화가 안 돼 있어가지고 그런 모임을 좀 많이 이제 드러내서 못 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기회가 되면 좀 우파 진영 교민 모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 지금 이제 900명 지금 바라보는데 오늘 한번 좀 한 10분 내로 한번 1000명 한번 만들어 볼까요? 예? 네, 뭐 한번 좋네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 우파가 많습니다. 실제로 여기 제가 있는 이제 버지니아나 메릴랜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우파 그 성향의 교민들이 많다고 들었고요. 특히 뭐 애틀랜타도 교민들 분들이 많고 뉴욕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뭐 LA나 LA라고 제가 괜히 말한 거 아니고 LA나 이런 데도 교민분들이 많으신데 거기가 이제 우파 성향이 많은지는 잘 모르겠고요. 아, 리필 인생. 네. 공감요. 예. 근데 최승호 사장이라 하지 맙시다. 예, 그렇죠. 이제는 저는 이제 MBC 직원이 아니니까. 네. 최승호죠. 최승호. 네. 네. 제가 이제 아직까지 MBC 직원이었던 그게 좀 버릇이 좀 있어서. 네. 예, 맞습니다. 대원외고에도 우파 많습니다. 네, 사실 제가 대원외고인데 아주 훌륭한 우리 동문분들이 참 많습니다. 네, 최승호 군, 최승호 군이라고 쓸 필요도 없죠. 근데 최승호죠, 최승호. 네. 아, 미국에 왜 갔냐고요? 저는 여기 미국 대학에 지금 그 방문학자로 와 있습니다. 연구원으로 와서요. 실제로 제가 한 11월 말에 학부생들 상대로 강의도 한번 했고요. 네. 네, 중부 남부에 우파가 많다고 저도 좀 들었습니다. 네. 근데 또 제가 이제 메릴랜드에 있는 교민분한테 들었는데 휴스턴 이런 텍사스 쪽이 원래 성향이 우파인데 texas 쪽에 있는 교민분들은 좀 좌파 성향이 좀 많다 뭐 이런 말도 좀 들었어요. 사실 미시 USA라는 그 커뮤니티가 미국에서 되게 있는데 거기는 좀 약간 좌파 성향의 목소리가 좀 주류라고 하던데요. 이제 900명 지금 넘었고요. 하는데 이게 약간 우파 성향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제 교민 커뮤니티가 하고 좀 이제 우파 성향의 이제 그 포털 사이트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예, 혹시 좀 제가 기회가 되면 제가 이제 미국에 있는 기간 동안 좀 그런 분들을 한번 조직화를 해서 한 미시 USA에 좀 버금갈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이제 정보 공유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사이트를 한번 만들 수 있을까라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강정원님, 예, 1000명 될 때까지 하시면 재밌을 텐데, 지금 약간 가능성 높은데요? 감독님 5분만 더 해도 될까요? 재밌네요. 예, 레지피님, 예, 미국에서 지금 보내주신 것 같은데, 잘하면 1000명 될 것 같네요. 네, 938명까지 지금 됐었고요. 네, 아무튼 한 5분만 좀 더 해보고. 5분 더 해도 만약에 1000명이 안 되면 그때는 이제 또 내일로 이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좀 제가 안타까운 게 예전에 한번 제가 강용석 소장님하고 이제 가로세로 연구소 이제 실시간 채팅할 때는 실시간 시청자가 4000명일 때도 있었어요. 4000명. 예, 그때 사실 빨리 강용석 소장님 빨리 돌아오시게 좀 해주세요. 제가 아직은 좀 강용석 소장님처럼 제가 스타가 아니라서 좀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제가 좀 4000명은 안 되더라도 일단 1000명부터 시작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고 제가 사실 감히 제가 그 규모에는 제가 말씀은 못 드리지만 펜앤마이크는 12,000명 실시간 하는데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판이
그쵸. 이 시간에 900명 적은 수 아니죠. 지금 점심시간에. 사실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이제 점심 끝나고 이제 들어가셔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이제 1시 넘었으니까. 네. 네. 아, 저는 지금 사실, 예. 정영수님, 감사드립니다. 사실 요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제가 이제 미국에 있으면서도 밤을 샙니다, 일부러. 왜냐하면 이제 12월 31일 날 또 이제 12시간 생방송을 위해서 제가 이제 한국 시간에 맞추려고 밤을 일부러 새고 이제 좀 아침에 일부러 자요. 네. 왜냐면 지난번에 크리스마스 이브에 너무 막 그 컨디션 난조가 갑자기 확 와가지고 막 이석증이 갑자기 막 오고 막 빈혈이 오고 막 이러려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런 사태를 좀 안 할 수 있도록 지금 일부러 밤에 안 잡니다. 한국 시간에 지금 컨디션을 맞추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예, 배현진 씨 출연도 뭐 하면 좋죠. 네. 그쵸. 제가 뭐 보면 우레옥은 아마 그날도 갈 것 같아요. 보면 제가 사실 고민을 했는 게 크리스마스 날 이제 제가 혼자 이제 우레옥을 가서 이제 냉면을 먹었는데 그날 좀 춥더라고요. 추워서 보니까 이제 떡국이 있었어요. 떡국. 그래서 갑자기 좀 떡국이 먹고 싶더라고요. 근데 떡국은 이제 12월 31일 날 이제 밤샘 방송을 하고 이제 한국 시간으로 어차피 미국은 그때는 또 12월 31일이겠지만 한국 시간으로 1월 1일이니까 그때는 이제 제가 혼자 우레옥 가서 떡국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또 갑자기 좀 눈물이 나려고 그러네요. 또 혼자서라고 하니까. 네. 지금 973명. 이제 973명. 네. 네. 감사합니다. 네. (973명) 좀만 좀 여러분들이 좀 주변 분들한테 많이 홍보해 주셔서, 그러니까 매일 한국 시간으로 매일 낮 12시 반에 하고요. 제가 사실 좀 고민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예, 감사합니다. SBY님. 고민이 이거를 좀 뭐 한국 시간으로 저녁 7시쯤 하면 좀 더 시청자분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또 한편은 제가 생각하는 게 또 미국 교민분들도 많이 시청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또 제가 미국에 있다 보니까 이 미국 교민을 대상으로 한 이제 개몽 방송을 뭐 제가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배현진 앵커에 대해서 많이 좀 걱정을 하시는데 뭐 제가 그 말씀은 드릴게요. 배현진 앵커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고 저랑 뭐 자주 통화를 하는데 죄송한데 견문 발검은 좀 차단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독님. 네, 이게 보니까 좀 정도가 좀 지나치네요. 네, 자꾸 하니까. 이제 제가 좀 웬만하면 무시를 하려고 했더니 또 다른 분들 좀 클린한 걸 하기 위해서 하고요. 그래서 아무튼 배현진 앵커의 입장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걱정할 부분이 아니라는 점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강용석 소장님 빨리 좀 불구속 상태에서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차단됐네요. 예. 또 이게 또 유튜브의 매력이지 않습니까? 예, 굳이 싸울 거 없이 그냥 차단만 하면 되는, 네, 잘가, 견문 발검 잘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자,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중에 누가 더 나쁜 놈들인가요? 라고 하죠. 자,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게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 있는데 이 모든 게 민주노총입니다. 민주노총의 3대 축이라고 하는 게 뭐냐? 민주노총의 하위 조직으로 금속노조, 언론노조, 전교조,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3개. 네. 그러니까 이 3개가 하나의 모체가 민주노총입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한민국은 민주노총에 장악된 사회다라고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실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무서운 거죠.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은 민주노총 위원장이 사실상의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990, 1003명. 여러분, 감사합니다. 드디어 1003명. 네. 네, 그 자체가 너무 정말 기쁩니다. 여러분들 덕택입니다. 네. 예. 도리맘. 김세희 대표님 감사합니다. 예, 응원합니다. 네. 이거 아마 일부러 하신 것 같은데, 김세의입니다. 1005명, 1007명. 너무 행복합니다.
빨리 예전에 강용석 소장님 오셨을 때처럼 4,000명도 빨리 돌파하고 5,000명 하고 여러분 그러고 한 가지 뭐 1,000명 이제 돌파한 김에 여러분 저기 지금 11만 명이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10만 명 구독자 10만 명에서 약간 정체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아이고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네, 여러분들 드디어 1,000명 돌파했고요. 그러면은 여러분 뭐 오늘 방송 이렇게 즐거운 상태에서 네, 예 맞습니다. 강용석 변호사 석방하라. 여러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많이 이런 강용석 변호사 이제 그 보석 신청 관련 기사에 여러분들이 댓글 좀 많이 써주세요. 그래서 댓글로 분위기가 이제 많이 석방을 원하는 분위기가 있다라는 그 댓글을 좀 분위기로 좀 유스님! 유스님 감사합니다. 유스님 여러분들 그 유튜브 채널인데요. 젊은 분인데 지금 펜실베니아 주에서 지금 방송을 하시는 1인 방송하는 유튜브 채널인데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세요. 이렇게 우파에 훌륭한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기꾼, 사이비 우파 이런 사람들 절대 응원하지 마세요. 사기꾼, 사이비 우파 나이만 젊다고 여자라고 막 국회의원 시켜주고 이런 거 이제 하지 맙시다. 네? 정말 인물들 많습니다. 유수님까지 응원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계속 1,000명 그거는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오늘은 뭐 이렇게 기분 좋은 상태로 방송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 또 낮 12시 반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